안녕하세요. 용의자와의 수사반장 정미옥입니다. 오늘도 투자자들을 현혹시키는 종목들 수사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사를 도와주실 수사관 두 분은 토마토 투자자문 고광현 운용력, 메리츠 종금증권 박창은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에서의 새 용의자 화면으로 소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한진칼, 두 번째 용의자 KT 뮤직, 세 번째 용의자는 위닉스. 이 용의자 하나씩 불러내서 알리바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한진칼, 그의 알리바이는 기관의 매수 후 연속 상승 랠리, 추가 상승 가능. 네, 한진칼 지금까지 9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이제 보합권에 있긴 합니다. 앞으로도 정말 이런 추가 상승 랠리 좀 가능할까요? 일단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세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짝 눌림 과정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추가 상승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50대 5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종적으로 한진칼은 위험 이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기에 최근에 많이 올라온 그런 측면도 있고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조금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려고 하면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한진칼은 조금 보면은 이제 대한항공의 그 투자 사업 부분이죠. 그쪽을 이제 인적 분할해서 신설된 지주 회사인데요. 최근에 보면은 그 전망 좀 나온 걸 보면은 이제 지니어의 항공기 도입 대수 증가라든지 이제 신규 노선 취향, 또 칼로텔 네트워크의 또 객실 가동률이 좀 정상화될 것으로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정석 기업의 견조한 성장 등으로 외형 성장이 좀 나올 것은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9개월 동안, 한 9개월, 10개월 동안 주가가 계속해서 약세를 좀 보였었는데, 그것은 이제 한진해운 해운사 리스크가 작용하면서 큰 폭의 좀 하락이 좀 된 상황이고요. 지금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그 실적이 단기간에 어느 우리가 기대할 만한 서프라이즈 이런 식으로 좀 나오기엔 좀 어렵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실적도 매출액이 이제 1,013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1.7% 이제 소폭 증가했고요. 영업 손실이 이제 39억 원으로 적자 전환했죠. 순손실 145억 원으로 해서 적자 순손실 폭은 1,700% 이상 확대되면서 상당히 좀 안 좋았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이제 주가 급락으로 나타났고, 이제 조금 이제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일봉 차트 한번 잠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칼의 일봉 차트를 보면은 일단 200일 이동평균선이 어떻습니까? 상승으로 가다가 이제 상승으로 작년까지는 가다가 작년 후반기부터 이제 우하락으로 내려왔죠. 해서 일단 하락 추세가 전환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재차 상승으로 돌아야만이 이제 실전 투자자든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할 때 상당히 편해지죠. 근데 아직은 우하락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그다음에 최근에 또 단기에 좀 어느 정도 또 올라온 것도 약간 또 매수하기는 좀 부담되는 그런 자리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최종적으로 위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진칼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관점에서 위험의 의견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박창윤 과장님께서는 이 용의자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저도 한진칼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밑에서 올라오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단기적인 반등에 그칠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완전히 돌리는 흐름인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섣부르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진그룹 자체가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지게 된 그 원인은 바로 이제 한진해운 쪽으로 이제 계속해서 유동성 지원 자체가 일어나면서 재무적인 리스크 자체가 그룹사 전반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감 때문이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급한 불 자체는 끈 모습입니다. 우선 크게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파악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한진칼 쪽에서 그 한진해운의 한진해운의 브랜드 로열티를 인수했거든요. 대략 한 1,100억 정도 공식적으로 유동성 지원 자체가 있었다는 게 첫 번째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회사인 대한항공을 통해서 이제 손자회사인 그 한진해운의 연구체 2,200억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3,000억 이상 지금 현재 한진해운을 통해서 유동성 지원 자체가 끝나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그 1조 2천억 정도 한진해운이 오늘 자구책 자체가 발표가 나왔었는데요. 최근에 뭐 광양 해운 터미널이라든지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산 유동화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그 회사채의 그 상환이라든지 유동 자금 자체를 지금 해결해 나가려는 모습 자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한진칼 자체적으로는 크게 문제될 것 자체는 없습니다. 사실 대한항공 자체의 여객 수요 자체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최근에 이제 좀 긍정적인 모습 자체를 보이고 있고, 특히나 이제 저가 항공사 쪽, 특히 LCC 쪽에서는 이제 제주항공에 이어서 2위권 사업자였던 진에어 자체가 최근 이제 그 여객기 자체를 계속해서 도입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제주항공을 제치고 국내 여객 수송 쪽에서는 1위로 올라서는 모습 자체를 보았었을 때, 한진카르 자회사 자체에서는 어찌 보면 이제 한진해운 자체만 좀 그 유동성 부분 자체가 해결이 된다면 사실 문제될 것 자체는 없을 걸로 보이는데, 최근에 그런 실마리 자체가 풀려나가고 있다, 이런 측면 자체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매출 컨센서스 자체를 보더라도 최근에 이제 그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매출 8,50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 대략 한 800억 정도 기록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으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두 자릿수 상승 기록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올해 실적은 기대할 만하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한진해운을 급한 불을 끈 것이지 완전히 재무적인 리스크 자체는 해결한 건 아니다, 이렇게 좀 정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중립적인 관점에서 이 용의자 위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진칼 수사 결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수사 간의 의견이 서로 일치가 됐습니다. 일단 진에어의 항공기 수도 늘어나고 있고요. 신규 취항지도 더 많아지면서 진에어의 성장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 용의자입니다. 또한 한진해운의 위험성이 축소가 되고 있기도 한데요. 하지만 위험성이 축소가 될 뿐 이미 다 끝난 건 아니고요. 또한 단기간 좀 기대할 만한 성장을 이루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두 수사관 모두 위험의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한진칼 위험으로 분류하겠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 알리바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KT 뮤직. 그의 알리바이는 멜론발 음원값 인상 효과, 바닥 탈출 모멘텀 될 것. 네, KT 뮤직 계속 조정을 받아오다가 최근에 이제 반등하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음원값 인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이 정말 바닥을 탈출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네. 이렇게 저도 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음원값 인상 효과는 분명한 실적 개선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과연 이제 현재 주가에서 바닥권에 탈출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인가는 조금 더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KT 뮤직 일단 위험 의견 드리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T 뮤직은 이제 KT 그룹 계열의 이제 디지털 음악 서비스 업체죠. 해서 온라인 음악 서비스라든지 이제 음악 유통을 이제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요. 그 멜론이 그 모바일 무제한 스트리밍 가격을 이제 월 5,000원에서 6,900원으로 많이 올렸습니다. 한 38% 정도 올렸기 때문에 이것이 멜론뿐만 아니라 타 업체로서도 뭐 실적 개선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음악 소비 트렌드가 지금 변화하면서 가격이 유료 가입자가 지금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령 가격이 인상된다고 해서 유료 가입자가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파이가 훨씬 더 커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KT 뮤직이 지난해 음반 유통 점유율이 이제 58%고요. 그래서 2년 연속 점유율 1위를 기록했고, 음원 쪽은 이제 28%로 전년 3위에서 2위로 올라서면서 1위 업체 이제 로엔 엔터테인먼트하고도 이제 격차가 한 5% 이내로 좀 줄이면서 바짝 네. 좀 치고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좀 그 유통 경쟁력이 KT 뮤직이 좋아진 이유는 2013년도에 이제 KMP 홀딩스 합병을 통해서 또 대형 기획사와 좀 전략적 제휴를 계속해서 지속해 왔는데요. 이 KMP 홀딩스는 뭐 SM이라든지 뭐 YG, 뭐 JYP 이런 대형 기획사와 음반이라든지 음원 쪽을 이제 유통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더
덕을 좀 본 것 같습니다. 지난해 실적은 사실 뭐 그다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KT뮤직이 891억 원이 매출액을 기록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3% 정도 증가세를 보여줬고요. 영업이익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74% 정도 좀 감소를 했고요. 순이익, 이것은 다른 것보다도 영업 비용이 증가하면서 큰 폭의 좀 감소세를 보였고, 네. 순이익은 3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3% 증가하면서 그런 대로 좀 선방했다. 순이익 측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KT뮤직도 역시 일봉 차트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T뮤직도 아까 봤던 그 한진칼로가 좀 비슷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한 몇 년 동안, 2년, 3년 동안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오다가 뭐 작년부터 일단은 우하향으로 좀 꺾여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꺾여 내려갈 때 이런 데 들어가면 상당히 이제 피곤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시장이 아직 급반등하는 내지 급상승 아니면 급등장이 아닌 한은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을 나타내기 딱 좋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추세 전환이 되려고 하면은 시간이 좀 한참 걸려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매수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고요. 그런 의미에서 위험 의견 최종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T뮤직 지금 당장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럽다. 위험의 의견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박창윤 과장님께서도 KT뮤직 용의자 좀 위험하다고 보고 계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이제 KT뮤직 이 용의자는 생각이 약간 다릅니다. 최근에 이제 KT뮤직 자체 단기 모멘텀도 있고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 측면에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기적인 부분인데요. 바로 이제 지난주 멜론 쪽에서 이제 음원 가격 인상을 했었죠. 단순히 뭐 5% 10% 올리는 게 아니라 무려 38% 이상의 음원 가격 자체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음원 가격 자체에 수익을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이런 KT뮤직이라든지 이런 그 멜론 같은 그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 개선 자체가 바로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른 성장성 이런 부분이 좀 단기적인 포인트로서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인 성장 포인트 자체도 있습니다. 제가 관련 자료 준비를 해봤는데요. 증거 자료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각 스트리밍 음원 업체의 점유율 순위입니다. 최근 이제 음원 유통사들 사이에서 점유율 같은 경우에 큰 폭으로 지속 변동 자체가 일어났죠. 로앤엔터가 대략 한 50% 이상 차지하면서 지배적인 사업자였는데요. 지금 보시면 30%대로 지금 현재 크게 하락했고요. KT뮤직이 CJ E&M 자체가 현재 2위로 올라서는 모습 자체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현재 대략 그 점유율 격차 자체가 대략 5%포인트 정도로 지금 급격하게 지금 추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현재 그 멜론 자체의 점유율 자체 뺏긴 거 현재 KT뮤직과 지금 CJ E&M 쪽에서 지금 가파르게 지금 치고 올라가 있는 수치를 지금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원동력으로는 지금 주요 대형 기획사와 전략적 제휴를 통한 지금 음원 자체를 지금 같이 공유하고 있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제 SM이라든지 YG, JYP한테 이런 빅3 그리고 그 키스트라든지 향후 뭐 7대 기획사 쪽 음반과 음원을 유통하고 있는 KMP 홀딩스와 지금 작년에 지금 전략적 제휴를 추진을 하면서 이런 부분의 점유율 상승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온라인 음원 유통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 오프라인 쪽 있지 않습니까? 음반 유통 점유율 자체에서는 지금 1위를 차지했거든요. KT뮤직의 대략 앨범 유통 점유율에서는 대략 58% 이상 점유를 하면서 현재 1위를 차지하고 하였고요. 로엔 같은 경우에 현재 2위권으로 지금 밀려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점유율 상승 이런 부분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최근에 음원 가격 인상 이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 보았었을 때 현재 이제 바닥권에서 현재 그 원형 바닥 형성을 하면서 지금 돌아나가고 있는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도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한 가격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싶고요. 이 용의자 좀 선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T뮤직 수사 결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수사관의 의견이 서로 조금 엇갈렸습니다.
일단 멜론발 음원 가격 인상 효과에 따라서 이 용기자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점은 두 수사관 모두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전략적 제휴를 통한 음원과 음반의 유통 경쟁력을 강화를 시키면서 점유율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는 점도 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석방의 의견이 제시가 됐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좀 이런 효과들로 단기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이고 또한 완벽한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에서는 위험의 의견이 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KT뮤직 위험과 석방 사이에서 위험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세 번째 용의자 알리바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용의자는 위닉스. 그의 알리바이는 중국 시장 진출 박차, 황사 수해 예상. 요즘 봄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미세먼지 농도가 많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관련주들 좀 주목을 받았어요. 근데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심한 대기 오염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그런 부분에서 위닉스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충분히 수혜는 가능하다고 네.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바로 매수하기는 조금 부담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역시 위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생활 가전제품인 제습기라든지 이제 공기청정기, 정수기라든지 에어워셔 이쪽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최근에 이제 본격적인 황사철을 맞아서 그런 공기청정기에 대한 그런 수요가 상당히 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제 가정 내 공기청정기 보급률이 한 1% 정도인데 우리나라 평균이 12%, 일본 평균 20%에 비해서는 한참 좀 이제 모자라죠. 그런 네.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앞으로 그쪽 중국 시장에서 충분히 잠재적인 수요가 크게 좀 나와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실적은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1,397억 원으로 26% 감소를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또 영업 손실 나오면서 적자 전환, 또 순손실 나오면서도 적자 전환하면서 실적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이것이 당장 그런 수혜가 예상된다고 해서 그것이 지금 현재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 것인가, 이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이것도 역시 일봉 차트 간단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봤던 차트들이 대부분 그 우하향이죠. 해서 오랫동안 우상승했다가 작년부터 해서 약간 꺾여지고 있는 내려오고 있죠. 해서 우하향으로 꺾여지기 시작하면 이제 상당히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이제 피곤해지는 그런 단계에 지금 접어들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최근에도 살짝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적극적으로 좀 매수에 가담하기는 역시 부담이다. 그래서 여전히 위험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닉스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럽다. 이번에도 위험의 의견 제시가 됐습니다. 박창윤 과장님께서는 이 용의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닉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좀 이때쯤, 그러니까 황사 시즌에 좀 관심이 가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LG전자, 위닉스 이런 그 소형 가전 쪽에서도 특히나 이런 공기청정기라든지 제습기 쪽 이런 쪽 같은 경우에 좀 관심을 갖게 되고요. 특히나 위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기청정기, 제습기, 이런 정수기, 에어 정수기, 에어워셔,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특히나 이런 소형 가전 쪽에 좀 특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단기적인 계절적인 모멘텀으로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주가 자체가 바닥권 대비해서 대략 한 50%가량 이렇게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가격적으로는 조금 부담스러운 국면에 좀 놓여 있지 않나,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 위닉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그랬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중국 시장 자체의 성과가 얼마나 나타날 것인지, 이게 추가적인 주가 상승 가능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키 팩터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그 작년에 상반기 중에 중국 현지 업체 이쪽과 이제 계약을 체결을 했었었죠. 중국 오우린 그룹 이쪽과 판매 계약 체결을 하면서 중국 시장 진출을 하면서 주가 자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선반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쪽 관련해서는 대략 이제 그 시장 파이 자체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만큼 그게 커지지 그렇게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부분 자체가 얼마나 현실화 될 것인지의 여부, 이런 부분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오우린 그룹이 이제 공기청정기 OEM 제조 형태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매출 자체가 생각보다 늘어나지 않으니까 현재
다른 판매업체라든지 이쪽과 지금 현재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얼마만큼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 이런 부분은 좀 더 확인까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 지금 현재 대략 이제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탄산수 정수기 그리고 현재 공기청정기 이런 쪽 관련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제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제가 보았었을 때 아주 기대감만을 가지고 단기 모멘텀만을 가지고 주가 바닥권에서 현재 50% 올라온 이 용의자 현 시점에서 바로 석방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중국 쪽 이런 성장성 부분 자체를 숫자로 확인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왜? 중국의 현재 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 설치를 하고 하면서 현재 인건비라든지 고정비 같은 경우는 꾸준히 들어가면서 작년에 좀 영업 적자 자체를 좀 기록하기도 하였거든요. 분기별로 보시면. 근데 이런 부분 자체가 숫자로 돌아오는지 확인하기까지는 올해는 좀 더 시간이 지나 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기대감만을 가지고 추가적인 상승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국면이지 않나 싶어서 전 이 용의자 마찬가지로 위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닉스 수사 결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수사관의 의견이 서로 일치가 됐습니다. 일단 봄철에 황사, 미세먼지 확대에 따른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는 예상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이 용의자를 잡기에는 좀 가격적으로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고요. 또한 중국 시장에서 수익성이 얼마나 확대가 될지는 좀 이런 실적 부분을 확인을 해봐야 하겠다. 이런 점에서 두 수사관 모두 위험의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닉스 위험으로 분류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3명의 용의자 알리바이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고강현 운용령님께서는 아쉽게도 석방의 의견을 준 용의자가 없었고요. 박창윤 과장님께서 KT 뮤직 석방 의견 주셨는데요. 이 용의자 가격 한번 제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KT뮤직 사실 고민이 많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현 시점에서 바로 접근하는 것보다는요, 살짝 이제 소폭 눌림 매입 형태로 좀 접근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4,200원 선에서 한번 눌림 매입하시는 거, 최소한 한 2차례에서 3차례 정도 이제 나눠서 분할적으로 매입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표가 정도로는 정고점 형성하고 있는 대략 5,000원 선까지 좀 지켜보고 싶고요. 손절가로는 대략 5% 이내 한 4,000원 선 좀 작게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의자와의 오늘 수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또 다른 용의자를 수사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